뉴스타텐이 뽑은 6위와 9위네요. 이제부터는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건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향한 검찰의 강제 수사가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되짚어보면 이번 수사의 전환점은 바로 박경철 반부패 비서관의 진술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인물의 진술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에 이인걸 특감반장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박경철 반부패 비서관이 있습니다. 박경철 비서관 위에 누가 있습니까? 제가 있습니다.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일단 김태현 변호사님, 네. 이인걸 특감반장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내용보다 그 전에 이인걸 특감반장하면 과거에 정경심 교수 변호인이기도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지 우리 확인을 해봐야 돼요. 확인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 여권의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진 이 인물이 갑자기 진술을 입을 열기 시작했다. 어떤 의미로 글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제가 우리 앵커 얘기를 끊고 지금 변호사를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된다고 드린 말씀이 얼마 전에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변호사 사임했다는 보도도 한 번 있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그죠? 말씀드린 예.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인걸 전 특감반, 이인걸 변호사 검찰 출신입니다. 그럼 정경심 교수 같은 검찰 수사받는 단계에서는 어쨌든 남편인 조국 전 민정수석의 부하직원이었던 이인걸 특감반장이 아무래도 좀 편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검찰 단계에서는 검사 출신 변호사를 했는데 법원으로 넘어가니까 이제는 검찰 출신들보다 법원 출신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러운 교체 흐름일 수도 있는데 아마 지금 그에 의해서도 일련의 사정들을 보면 예. 모르긴 모르는 이인걸 변호사 측에서도 아마 그만두는 걸 원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척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화면 좀 보실까요? 청경득 선임행정관 이런 얘기했다. 자, 좀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제가 진실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저거는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이 검찰에 저렇게 진술했다는 거예요. 그죠? 유재수 감찰 무마해야 된다. 피하 구분을 해야 된다. 뭐죠 저거? 피는 누구가 아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공익을 담당하는 가장 공적이고 가장 우리나라에서 큰 권력을 담당하고 가장 공적 의식을 가져야 되는 청와대 실세 행정관이 누구 수사 감찰 덮으세요 하면서 피하 구분하라는 얘기는 피는 아는 우리 편은 봐주고 적폐는 잡고 뭐 이러란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저게 만약에 물론 저 얘기가 진실인지는 좀 더 밝혀져야 되지만 어쨌든 이인걸 당시 특감 반장이 검찰에서 저렇게 진술했다고 하면 저 청경득이라는 사람의 저 발언은 어떻게 보면 정말 국민 주권 원리에 반하는 어마어마한 발언이다. 저건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과연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해도 되는 말인가? 제 귀를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네 편 내 편 잘 구분해서 수사하고 판단해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법 앞에 평등이란 게 없는 거죠. 저 얘기가 진짜 저런 정말 진심으로 저 얘기를 한 거라고 보면 같은 변호사로서 법 앞에 평등이라는 우리의 헌법 11조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 얘기는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천경 행정관으로부터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피하 구분도 못한다, 구분할 줄 모른다는 말이 자주 나왔다.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건요. 3개월 전에 한 보도를 보니까 출사라거든 피하 구분 잘하는 메시지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당시 검사사에서 이런 얘기가 정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 들어간 이후에 각 비서관실에 걸려있는 액자가 하나 있습니다. 춘풍추상이라는 액자가 걸려있어요. 이게 최근담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대인춘풍 지기춘상이라고 해서 상대방한테는 봄바람처럼 하고 나한테는 정말 가을의 서리같이 엄격하게 하라는 게 이제 춘풍추상의 의미예요. 예. 자, 그걸 어떤 면에서 보면 비서관들이 정말 이걸 보고 항상 이렇게 이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 실세라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피하를 구분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들 이너서클 내에서는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건 뭐 액자가 뭐가 걸렸건 간에 우리는 그냥 피하 구분하고 우리끼리 열심히 우리 편은 봐주고 상대편은 적표로 두드려 잡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청와대 내의 핵심 실세 그룹의 분위기였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적폐청산에 과연 정당성이 뭐가 있는가라는 문제를 한번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요. 김비춘 전 비서실장 등등 전부 다 뭘 했냐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다 구속시켰어요. 왜냐하면 뭔가 본인들이 블랙리스트 만들고 뭐 했다 다 구속시켰어요. 자,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뭐예요? 바로 직권남용입니다. 지금 청와대 선임행정관, 총무비서관 선임행정관이 왜 인사에 관여합니까?
그리고 왜 감찰 중단하고 지시합니까? 이게 직권남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대로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러면서 비춰보면 결국은 청와대에 걸려있는 그 액자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런 걸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춘풍주상, 피와 네 편, 내 편, 편가르기가 문제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잠시만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이 숨진 A 수사관의 빈소를 찾았다는 영상이 조금 전에 들어온 것 같은데 준비가 됐나요? 아직 안 됐군요. 저희가 영상이 들어오는 대로 윤석열 총장이 어떤 모습으로 이 빈소를 찾았는지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 감찰 무마권으로 들어오면요. 이 해당 사건은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한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정말로 붕괴할 정도의 일이었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그해 12월에 이인걸 특감반장이 특감반원들 전원을 모아놓고 유재수 건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며 더 이상 조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인걸 특감반장 스스로가 붕괴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조사한 이후에 일정 정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인사 조치하는 수준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정무적 판단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정무적 판단이 감찰 무마냐,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한데, 김상현 평론가님, 네. 저희가 지금 집중해야 될 부분도 또 하나 있는 게, 지금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과 이인걸 특감반장 이제 서서히 본인들이 알고 있는 얘기를 진술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친문이라 불리는 사람들과 이제 본격적으로 각이 딱 서는 게 아닌가라는 분위기가 읽혀집니다. 그렇죠. 이제 뭐 제목에 나오듯이 어공과 늘공이 서로 칼을 겨누었냐, 뭐 이건데, 저는 좀 해석을 좀 달리합니다. 뭐 어떻게 보냐면, 이거는 진영 논리와 제도의 어떤 그 기존의 제도가 서로 그 칼을 겨눈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드는 게요. 이게 좀 우리가 이제 탄생한 정부가 촛불 정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과거에 무엇 때문에 그 국민이 이 촛불 정부를 선택을 했느냐? 그거는 기존의 제도를 무시하는 자기들의 이익을 쫓고 국민을 망각하는 세력을 몰아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백원우, 청경득 이분들이 한 일들이 제도에 맞추어서 좀 약간 분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또 그거에 반해서 제도에 맞추어서 이제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거는 어공과 늘공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어떤 진영의 논리와 어떤 제도에서 그동안 쭉 이어져 왔던 우리가 그 이어왔던 제도의 논리가 부닥치는 거 아닌가 저는 오히려 이렇게 보입니다. 좀 더 쉽게 풀어주시면 네. 그럼 결국 이 뭐 진영 논리, 제도 논리든 이 청와대에 있는 이 친문 핵심 인사들과 이 검찰 출신 청와대 파견관 이 사람들의 진술이 겹쳤을 때 결국 누가 뚝이 먼저 무너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기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백원우 비서관은 뭘 줬나요? 그 김기현 울산시장 첩보 관련 문건을 줬죠. 예. 어디다? 반부패 비서관실에. 제도적으로 박형철 비서관은 제도상 이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진영 논리에 의해서 실행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이제 와서는 하는 것이고요. 왜?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자기 어떤 소명의식 이런 게 저는 남아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청경득 비서관과 이인걸 그 특감 반장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피와 구분이 중요하냐? 국민을 위해서 내가 이 공무원으로서 해야 되는 그 소명이 중요하냐? 이런 것들이 충돌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편 내 편 잘 선택해라라는 이 청와대 경고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장혜철 평론가님, 이 감찰 무마, 청와대에서 감찰을 덮기 전부터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당시 민정비서관이 금융위에 아예 자체 징계조차도 좀 막아달라라는 뉘앙스에, 그러니까 금융위부터 백원우 비서관이 손을 뻗었다라는 보도도 하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안 끼는 곳이 참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이 대체 얼마나 어마어마한 실세이길래 이런 부분까지 다 손을 뻗치고 이름이 거론되는지 저도 참 궁금하고요. 보시게 되면 지난 2017년 12월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본인의 소강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에 유재수 감찰 관련된 통보, 품위 손상 사실이 있으니 인사에 참고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재수 전 부시장이 사표를 쓰는 게 3월이에요. 사표가 수리되는 게. 그럼 이 3개월 동안 사실 정상적인 금융위 어떤 이 사이클에 따르면 자체 조사가 실행이 되거나 또는 징계위가 구성이 되어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적절한 징계나 파면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금융위 관계자들 말에 의하면 청와대에서 이 유재수 전 부시장 거취를 놓고 논의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무엇도 할 수 없었다는 그러한 진술들이 나옵니다. 이 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김영범 금융위 전 부위원장 사이에 수많은 대화가 오가면서 어떻게 하면 친문의 핵심 인사인 유재수 전 부시장을 최대한 덜 다치게 물러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논의를 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김상일 평론가 이야기처럼 이건 공식적인 제도대로 이 품위 손상 위반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진영 논리를 지키고자 이 3개월의 시간을 허비하면서 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심하게 불거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렇군요. 잠시만요. 저희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이 숨진 수사관 A씨의 빈소를 찾았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지금 영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뒤에 보시는 동료 간부들과 함께 검은색 정장에 넥타이를 맨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비통하고 침통한 표정으로 이 숨진 A 수사관의 빈소를 찾은 모습입니다. 한 6시 한 30분 정도의 빈소를 찾았다고 하니까요. 아마 본인 일과를 다 마치고 저렇게 윤석열 총장이 빈소를 찾은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잠깐 저 영상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아까 저희가 앞서 짚어봤던 네. 두 사람의 인연 그리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도 되기 전에 핵심 증인인 이 숨진 수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상당히 여러 마음적으로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정부 들어와서 이제 적폐청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몇 명의 검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또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제 자신들의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한 걸 보고 이제 목숨을 끊은 검사도 있었고요. 사실 검사라는 직업이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검찰에 근무하는 분들이 범죄를 다루고 굉장히 할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약한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상황 자체가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어떤 면에서 이 정보를 다룬다는 거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이 범죄를 다룬다는 게 한편으로 보면 자신들에게 이 문제가 올 경우는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윤 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총장으로서 사실 이 사건을 전체로 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또 개인적인 인연도 깊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마음에서 침통한 생각일 겁니다. 아마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이 사건의 진상을 좀 철저히 밝혀야 되겠다. 어쩌면 검사들도 입장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 사건의 끝이 뭔지, 이 사건의 정말 진실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밝히는데 힘을 투여하는 쪽으로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장현철 평론가님, 이제 숨진 수사관의 메모 형식의 유서에는 윤석열 총장에게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가족들을 잘 배려해달라, 보살펴달라는 얘기까지 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오늘 급하게 빈소를 찾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메모 내용 때문에 온갖 억측들이 또 정치권에서 성행하고 있는데 또 미안하다는 내용이 먼저 알려졌을 때는 진실을 밝히지 못해서 미안한 것 아닌가. 또 이번에 오후가 되면서 가족들 잘 부탁한다는 내용이 공개되자 뭔가 검찰의 압박을 많이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들이 나옵니다. 그래서인지 검찰에서 발빠르게 이 숨진 수사관 A씨의 핸드폰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검찰 차원에서도 이 수사관 A씨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과연 무슨 일 때문에 얼마나 큰 심리적 압박을 받았고 또 청와대에서 잦은 전화를 했다는 지금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청와대에 누가 무슨 내용으로 이 A씨에게 전화를 해서 압박을 했는지 등등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 검찰에서 이 수사관 A씨의 핸드폰을 확보해서 포렌식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도대체 어떤 압박을 받았는지 왜 저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알게 되면서 A씨의 명예가 어느 정도 회복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략 40분 전쯤에 이 숨진 수사관의 빈소에 도착한 윤석열 총장 영상과 함께 속보로 짚어봤고요. 다시 지금 관련해서 감찰 무마 의혹건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은 도대체 어디까지 번질까요? 비밀 메신저에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그리고 김경수 경남지사도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인물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는 출마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원팀 하고 있어서 사실 저도 좀 되게 바쁩니다. 앞으로 코칭은 좀 어떻게? 저요? 일단 승부 열심히 치르고 원팀 수고하고. 위원장님, 이 주제 네.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은 천경도 행정관의 외압, 그러니까 압박에 집중하고 있음에도 검찰은 그 더 넘어서 혹시 부산파가 이 감찰부마 의혹에 개입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좀 꼼꼼히 따져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선임 행정관이 부탁한다고 해서 감찰을 중단할 정도의 저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뭔가 물론 청경도 행정관이 부탁했다는 게 뭐 사실이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 윗선에서의 어떤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감찰 중단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 금융위의 핵심 국장을 감찰 중단한다. 우리가 지금 이걸 이야기한 게 밝혀지면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이 엄청난 사건을 어떤 면에서 보면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 그 정도의 윗선에 있었다는 것이고, 또 더군다나 유재수 씨가 실제로 부산시 경제부시장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민정수석실의 그 밑에 이호철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뭔가 부산파, 이 정권의 핵심이라고 하는 부산파의 어떤 뒷백 없이는 사실 부산에 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본인은 춘천 출신이거든요. 그런 상황에 비춰봐서 점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수사가 권력의 중심부를 향해서 뭔가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피아 잘 구분해라라는 혹시 청와대 경고는 아니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앞으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